자, 311페이지 점유의 종료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물권 강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점유권 보고 있습니다. 점유권은 소유권 같은 본권과는 달리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점유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제 점유라는 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게 있다. 그래서 관념적 점유라고 지난 시간에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하고 상속일의 점유 개념 간단히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유의 종류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이제 점유의 모습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개념만 좀 먼저 점유의 모습, 점유의 태양, 점유의 종류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249조 동산 선의치기라는 걸 했었어요. 동산 선의치기 갑이 노트북을 훔친 놈이에요. 이걸 을한테 팔아요. 그리고 이걸 노트북을 넘겨줘요. 인도. 그래서 우리 노트북을 점유하게 돼요. 자, 그런 노트북을 점유하니까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 이건 당연히 있겠죠? 문제는 우리 소유권도 취득해야 돼요.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 취득해야죠. 근데 갑한테도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우리 민법은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하려면 이렇게 점유해라.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라.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권을 당연히 인정해주고 and 그 점유를 요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럴 때 어떻게 점유, 이게 점유의 태양, 점유의 종류, 점유의 모습 요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보면 값의 토지를 을이 점유를 해요. 당연히 점유했으니까 뭐가 인정돼요? 점유권 인정되죠? 근데 이 점유권 인정되는 것을 떠나가서 얘가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계속해서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위에 거 아래 거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은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점유를 하면 뭐를 일단 인정해주고 점유권 일단 인정해주고 이건 당연하고 and 이 점유를 요렇게 하면 별도의 효과를 인정해주죠. 이럴 때 요렇게 점유 이걸 뭐라 한다. 점유의 태양, 점유의 종류, 점유의 모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유 태양이 6개가 있어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자주, 없는 점유 타주. 내가 어떤 물건에서 내게 아니야. 아닌데 모르고 내 거로 착각하고 있어. 선의. 도둑놈처럼 내게 아니란 걸 뻔히 알아. 악의 점유. 선의 점유가 또다시 둘로 나눠요. 선이라는 건 뭘 모르는 거죠.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어. 과실. 조심했는데도 몰랐어. 무과실. 점유를 시작할 때 폭력을 쓰는 게 있고요. 평온하게 점유하는 게 있어요. 남 다 잘 때 몰래 점유하는 게 있고요. 남 다 깨 있을 때 점유하는 게 있어. 뭐죠? 깨비? 가 아니고 공연 점유. 은비 반대가 뭐예요? 깨비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깨비예요? 사람 다 깨 있을 때 점유하니까 깨비래. 아니고요. 공연 점유. 남들이 알 때 점유. 20년 계속 점유가 있고 중간에 끊기는 게 있어요. 불계속 점유. 요런 유형이 우리 민법의 점유 태양이 6가지예요.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거 요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갖췄을 때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만 갖췄을 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주물 선점. 2개를 갖출 때 인정되는 게 있어요. 선의 자주점유자. 나중에 볼 거예요.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손해를 배상하라. 3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선의 평온 공연. 목적물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아니 과실수취권. 선의 평온 공연 점유자. 과실수취할 수 있다. 4개가 필요한 거. 이거 4개 필요하죠? 6개가 필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유 태양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갖췄을 때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무주물 선점이라든가 과실수취라든가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라든가 이런 별도의 법률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게 점유 태양의 뜻이다. 자, 점유 태양의 개념과 종류를 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점유 태양은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의미가 있어요. 왜? 실제 노트북 소유자하고 을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토지 소유자 갑하고 을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사님, 저는요, 이 노트북을요, 요렇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판사님, 저는 이 땅을요, 요렇게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을이 주장을 해요.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주장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증명. 근데 증명이 만만치가 않다 그랬어요. 그 증명이 만만치 않을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점유태양에도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197조 1항과 198조. 5개를 추정해요. 요것만 빼고 다 추정해줘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197조. 특정 두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간 내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198조. 이렇게 점유태양 6개 중에서 5개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게. 점유태양이 이런 거다? 이런 종류가 있다? 추정 규정 두 개 있다. 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시죠? 뭐 이해는 안 돼. 왜 저런 걸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저런 걸 만들어서 머리 아프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서 적분을 왜 할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 예? 그런데 나중에 써먹을 때가 다 있어요. 언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로지 10월 24일 날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지적 그 범위를 넓히거나 말이야.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말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중개사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자문을 잘해.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다 머리 비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 딱 시험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 팍 박아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자주점유만 조금. 자주점유란 어떤 분은 자주점유가 뭐 이렇게 빈번한 점유를 말하는데 자주 점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유의 의사예요. 이때 첫째로요, 소유의 의사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한테 소유의 의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겠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의사가 아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의사라고 해서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대표적으로 도둑놈식보, 놀부식보, 이게 소유의사예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쁘게 색칠 하려고 형광펜 몇 개 사놓고 지우개도 놓고 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수정 테이프도 이렇게 사다 놓죠. 예?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 한 놈이 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딱 까만 볼펜 하나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걸 갖다 써.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와서 그냥 가져가. 이게 뭐예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게 소유의 의사예요. 그래서 이때 이 소유의 의사란 무슨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무슨 권리와 관련된 법적인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마치 소유자처럼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의사. 판례가 이렇게 남의 물건이든 내 물건이든 그 물건을 마치 소유권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의사. 즉 도둑놈 심보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딱 나오고 말을 못해. 그게 소유의 의사예요. 도둑놈 심보, 놀부 심보, 그게 소유의 의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반드시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는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소유의 의사. 도둑놈 심보. 두 번째로 이 소유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너 이거 노트북 어떻게 손에 넣었냐? 예? 그럼 갑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거예요. 샀다고 말하는 놈이 있을 거고요. 소유권자 동의 없이 그냥 가져왔어. 소유권자 동의 없이 그냥 가져왔다가 뭐예요? 절취. 도둑놈은 절대로 도둑질했다고 소리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잠시 가져왔다. 소유자의 동의 받지 않고 잠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절취예요. 아니면 빌렸다라고 얘기하거나요. 친구 건데 친구가 나한테 잠시 화장실 간다고 보관을 맡겼어. 임치. 매매나 절취나 임대차나 임치 이런 게 뭐예요? 점유를 하게 된 권원이죠. 요 권원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빌린 놈이 요렇게 말을 해요. 나 이 노트북 빌렸는데 플러스 돌려줄 생각은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갑이 만약에.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죠. 그런데 그 돌려줄 생각이 있냐 없냐와 같은 주관적 의사 이런 거 갖고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관적 의사 갖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이 원인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걸 객관적 권원에 의해서 판단한다. 또는 점유 권원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점유했는지 그 원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점유 권원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주관적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2번 세 번째로 얘가 자준지냐 타준지를 알려면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야, 너 그 노트북 어떻게 손에 넣냐? 우리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 안 하면 이놈이 샀는지 훔쳤는지 빌렸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을 때 자주 추정. 알 수 없을 때 뭐라고요? 자주 추정. 그럼 점유자는 자기가 자주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즉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입증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입증을 했어. 그럼 깨지겠죠?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물어봤어요. 너 이거 노트북 어떻게 손에 넣냐? 대답을 안 해. 그럼 자주로 추정되죠? 또 물어봤어. 그래도 대답을 안 해. 목을 졸랐어. 그랬더니 대답을 해. 빌렸다라고 대답을 해. 그럼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럼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는 거예요. 자주로 추정이 됐다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객관적으로 타주임이 증명되면 이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불분명했다가 빌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이 자주점유 및 추정이 깨지는 거 여기에 판례가 우글우글 쌓여 있어요. 여기에 판례가.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놈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자주라면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게 분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취득시효 같은 데 가면. 취득시효는 아까 소유회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추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으면 갑은 요놈은 타줍니다를 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자주 타주와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고요. 분쟁이 많으니까 뭐가 쌓여 있을까요? 판례. 나중에 그 판례를 문제풀이할 때 좀 추가하시면 돼요. 됐죠? 지금은 보면 우리 머리가 깨져요. 언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가를 보다 보면 우리 머리가 깨져.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깨지는 게 있구나. 나중에 판례를 좀 추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환되는 게 있어요.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이거 우리 각각 하나씩 본 적 있어요. 먼저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게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점유계정에 있었어요. 갑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주죠. 팔았어요. 팔면서 그 자리에서 빌려. 점유계정이죠. 그럼 요 판도는 뭘로 바뀌어? 타주로. 점유계정이 있게 되면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에서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반면에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 간이인도. 제가 책을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빌렸으니까 뭐예요? 타주. 그 상태에서 돈 주고 샀어. 간이인도죠. 뭘로 바뀌어요? 샀으니까 자주로. 그래서 간이인도가 있게 되면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에서 자주로 바뀐다. 에? 그래서 이거 써드려야지 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 점유 계정에서 양도인.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 간이 인도에서 양수인. 그러면 자주가 타주로 또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바뀌었다. 그건 아니겠죠. 뭔가 요 점유 태양을 전환시켜주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인이 뭐냐가 또 나중에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언제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점유태양과 관해서는 크게 점유태양이 어떤 거고 어떤 유형이 있고
추정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점유태양 중에서 자주만 따로 떼서 소유의 의사연점을 말하는데 그게 개념이 뭐고 어떻게 판단하고, 불분명할 때는 추정이 되며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지게 되고, 깨지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나중에 판례 추가 전환이 있고, 또 나중에 판례 보시면 돼요. 요렇게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잡아두셔야 판례사안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점유태양에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312, 313페이지 자주점유 인정 여부 쭉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하다. 뭘로 추정한다? 뭘로 추정해요? 자주. 동그라미 보면 매수인의 점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 그렇죠? 자주. 그런 것들. 오른쪽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다. 그 땅을 소유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뭐다? 타주. 이렇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점유태양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가로 이번에 보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거나 반환할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내가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목적물이 경락이 됐고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나는 물건을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럼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되죠. 그럼 매도인은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서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 자주예요. 근데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됐어요. 그럼 돌려줘야죠. 그럼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인도나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되면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이렇게 돼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이건 지금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자주로 추정되겠죠. 점유자는 일단 뭘로 추정된다고요? 자주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소송을 제기해요. 소유자가 무슨 소송을 제기할까요?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환 소송.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송 제기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돌려달라. 근데 그 소송에서 얘가 패소를 해요.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하라. 그럼 뭘로 바뀌어요? 타주. 반환 의무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이 점유자는 자주에서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언제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언제 생기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생기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그 점유자의 점유는 뭘로 바뀐다? 타주로. 그게 동그라미 3번. 됐지요?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에요. 무슨 소송? 어떤 경우 아까 이거 갑소유 땅을 을이 소유회사로 평원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거예요.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할 때 대표적인 소송이 뭐라고요? 이전 등기 해달라요. 그런데 얘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점유자는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죠. 근데 이 패소 판결에 반환하라라는 판결까지 있을까요? 이 판결문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이때 얘를 패소시키면 판결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점유자의 소송은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의 소송은 뭐 한다고요? 기각한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하라. 이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점유자가 지금 소유자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제기했어요? 등기하라. 등기를 넘겨달라. 근데 패소했어요. 그럼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기각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다가
기각한다. 그리고 점유자 너는 물건을 반환하라. 이런 판결문 안 나와요.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생기지 않으니까 얘는 여전히 자주예요. 이건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반환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생기가 뭘로 바뀌어? 타주로. 근데 이거는 기각한다. 그걸로 끝. 반환하라. 이런 판결문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 여전히 뭐 자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대충 이해했으니까 외웁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타주.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뭐? 자주. 아시겠죠? 플리즈. 꼭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밑에 거는 313페이지 앞에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나왔죠? 요 동그라미 7번과 좀 전에 왔던 314페이지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3번 구별하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냐? 구별하자. 예? 예, 구별 좀 해주셔야 돼요. 315페이지 기타 점유는 필요 없고요. 점유권의 취득, 변경, 소멸 됐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점유권의 승계에 관련된 199조가 하나 있습니다. 점유권도 권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점유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을 것이고요. 승계취득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등등이 있겠죠. 그중에 특정승계의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특정승계 여길 보면요. 갑이 훔친 노트북을 을한테 팔아요. 그래서 오늘 을이 돈을 주고 노트북을 넘겨받았어요. 점유했어요. 점유권 있어요. 평원공의 선이 무과실로 점유했어요. 소유권도 인정받았어요. 이때 을의 소유권 갑으로부터 승계한 건가요? 을의 소유권 취득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죠. 갑은 소유권 없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으로부터 소유권 어떻게 승계받아? 그러니까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야.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반대가 원시 취득이잖아요.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갑은 소유권이 없어요. 반면에 점유권은요. 도둑놈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도둑놈의 점유권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것도 특정 승계. 상속이 아니죠, 이거 지금. 양도니까 특정 승계. 근데 이게 특정 승계를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요는 무슨 점이었어요? 노트북. 노트북에 대해서 선의 점이었어요? 악의 점이었어요? 이 갑의 노트북에 대한 악의 점유를 승계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권을 승계받다 보니까 악의 점유도 승계를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을은 원래 뭐였는데? 선의 점유였는데 노트북을 넘겨받는 순간 뭘로 바뀌어버려요? 악의로 바뀌어버리고 노트북을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점유권을 특정 승계하게 되면. 그래서 199조를 뒀습니다. 점유권을 승계한 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한다. 따라서 이걸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된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걸 점유의 분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서 점유의 병합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우에 을은 점유를 병합시킬까요? 분리시킬까요? 분리해야 되겠죠. 그럼 병합시키는 경우도 있나? 있어요. 이런 경우 20년 점유. 을이 지금 7년밖에 점유를 안 했어요.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몇 년 점유해야 되는데? 20년. 근데 얘가 13년 점유했어. 갑이. 그럼 을은 어때요? 승계받으면 몇 년이 돼요? 20년. 이때는 병합하면 돼요. 이럴 땐 병합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특정 승계의 경우에 이렇게 점유의 분리병합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 개념이 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99조 1항, 2항. 다만 지금 이 점유의 분리병합은 무슨 승계에서만? 특정 승계에서만.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서는 점유 분리병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 승계에서만 나타난다. 됐죠? 자, 이런 점유권의 효력 오른쪽. 추정력은 아까 199조 봤고요. 1항. 2항. 자, 2항 이거 여기 보세요. 점유자는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예. 이제 자타 생각하지 말고 선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 선의로 추정돼요, 안 돼요? 선의로 추정되죠? 요 놈도 선의로 추정되고 요 놈도 선의로 추정되죠? 근데 요 두 놈 모두 다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거죠? 본권 소송에서 패소했네요.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요게 197조 2항이에요.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따위 본권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그러니까 요 두 놈 모두 다 본권 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한 때부터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별개의 문제. 자타 바뀌는 거하고 별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놈의 경우에는 패소했죠.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바뀌는 거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뭘로 바뀌는 거고 타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314페이지. 아까 봤던 양가로 2의 동그라미 3번. 3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뭘로 되고 악의가 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는 뭐가 되고 타주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197조 2항 때문에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점유계속의 추정. 아까 전후 양시 점유자가 다른 전후 양시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계속이 추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을이라는 자가 요때도 점유하고 있었고 요때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점유계속 추정되겠죠? 그렇죠? 이게 점유계속 추정이에요. 특정 두 시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즉 전후 양시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가 점유계속의 추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는 갑이 점유하고 있었고 이때는 을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때 을이 여기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때는 갑이 점유하고 있었고 이때는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때부터 을이 계속 점유 추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 거는요, 요때도 을이 점유하고 있었고 여기도 을이 점유하니까 을이 계속 점유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밑에는 요때는 갑이 점유하고 있었고 요때는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을이 계속 점유했다라고 추정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 이 둘 사이에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아까 점유 병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을이 이때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하겠다. 즉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둘 사이의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계속 추정한다. 199조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판례가. 거기 2번에 있습니다. 3번 권리의 적법 추정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318페이지. 예? 318페이지. 네. 2번, 3번 보고 있는데 왜 아빠 페이지를 보고 거기 하염없이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내용이 어려워요. 지금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건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천천히 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쫓아오시란 말이에요. 눈으로 지금 조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해는 나중에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금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계세요. 눈이 지금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내용이 원래 그래요, 이거 얼마나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따라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쉬는 시간에 저 이정환이가 뭘 떠든 것 같지? 괜찮아요, 그래도. 필요한 것만 눈으로 확인하잔 말이에요. 지금 확인해야 될 게 200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 이 조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 하고요. 행사는 주장이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갔더니 한 100명이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이정환이 인강을 보고 있어. 대단하죠? 이정환 인강. 이때 그 사람들 한 100명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도둑놈이 많을까요? 권리자가 많을까요? 권리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밝히면 그때는 추정을 깨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의 뜻입니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리, 소유권 주장하고 있으면 소유권, 빌렸다 그러면 임차권, 그걸 일단 적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하겠단 말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야 도둑놈이야 그럼 추정 깨면 그만이에요. 이 200조 권리 적법 추정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200조 권리 적법 추정은 어디에만 인정해 준다? 동산 점유에만. 시험지에 맨날 나오는 게 부동산 점유에도 권리 추정력이 인정된다. 맨날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야. 그거 틀렸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틀린 지문이라는 것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래? 몰라도 돼요. 휙 지나가서 괜찮아요. 뭐만 안 놓치면 돼.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그것만 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시험 문제 보고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빨라요. 그런 거 불만 갖지 마세요. 더 빨리 할 거야. 속도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의 효력과 그래서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 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읽지 마세요 그랬죠. 이제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 책을 안 보면 어떡하나요? 언제 보나요? 이렇게 써놨어.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교과서를 보지 말라는데 그럼 언제 보나요? 흐흐 이렇게 써놨어. 댓글에다가. 제가 밑에다 댓글을 쓰려고 그랬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쭉 이렇게 써놓으려다가 안 썼어요. 책 단 한 번도 안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 예? 못 믿겠죠?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책 읽은 분들이 떨어져요. 꼼꼼하게 읽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5월달, 6월달 이런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서 안 나가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서 문제풀이 진도에 맞춰서 책을 교과서를 한번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문제풀이 진도에 맞춰서 미리 책을 쭉 꼼꼼하게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주까지는 읽어요. 근데 대리 가서 막혀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막 물꼼꼼 나오고 계약법 가고 있는데 계속 대리 읽고 있어요. 언제까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대리 읽고 있어요. 책을 끝내지를 못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을 수 있나? 왜 그렇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무슨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골라내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걸 잊지 마세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이것도 일단 왜 필요한지 기본 개념만 딱 머릿속에 넣고 조문을 외워야 돼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경계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은 부재지주고 을은 여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가 씨를 뿌리는데
여기까지 뿌려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갑 소유 땅까지.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갑의 땅을 빌리기로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경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을 요만큼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갑이 떡하니 나타났더니 을이 자기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갑 땅 돌려달라고 하겠죠. 회복자라고 불러요, 갑을. 그럼 을은 점유자. 그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끈끈한 관계. 그러면 안 돼요. 자, 첫째로 일단 땅은 돌려주는 거죠. 땅 돌려주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땅은 돌려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첫째, 얘 땅 사용료 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안 그래요? 갑이 그냥 땅만 돌려받을까요? 아니야. 너 내 땅 사용료 내나 그럴 거예요. 그 사용료 지급의 문제가 과실수치의 문제예요. 과실수치. 두 번째로 갑이 땅을 와서 봤더니만 그 비옥했던 땅이 을이 얼마나 경작을 했는지 너덜너덜해졌어, 땅이. 갑은 당연히 내 땅 손해배상하라고 하겠죠. 점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어요. 을의 귀책 사유로.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당연히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하라 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반대의 경우 아주 척박했던 땅인데 을이 비용을 들여서 비옥하게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갑이 와서 땅 내놓으래. 돌려줘야죠. 이럴 때 또 안 돌려주는 분들 있어요. 이 땅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하면서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사님들이, 판사님 제가요 이 땅을 돌 다 드러내고요. 비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놨더니 갑이 와서 털렁 한 20년 만에 나타나서 탈락 그래요. 너무 억울합니다. 판사는 뭐라 그럴까요? 억울해도 돌려줘. 땅 돌려줘야 돼요. 대신 넌 억울하더라도 땅 돌려주고 대신 그 땅에 들인 비용 돌려받으면 돼. 이게 비용 상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물건을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앤드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걸 각각 201조, 202조, 203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게 요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요거 이해하시고 조문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만. 자, 319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뭐 사례 1, 사례 2 있는데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조 과실 취득권이 먼저 나왔어요. 201조 1항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얘가 선이라면 과실을 수취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얘가 선이라면 갑에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구나. 그게 과실 수취의 문제예요. 근데 이 항에 보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 근데 3항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의이면서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이거나 선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가 뭔가요? 이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나와. 시험 질문에 선이면서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를 골라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아유, 저는 뭐 호박냈죠. 하여튼 그 수요일마다 왜 저래? 근데 조심하실 게 20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고 돼 있죠? 요게 나오면 이거 틀렸다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선의만 갖고는 안 되는데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1번 요거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아요. 옳은 지문이죠? 왜? 조문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이거나 선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 땅을 부당하게 사용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사용해서 을은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201조의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끝난 거예요. 오른쪽 202조 점유물 멸실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이 얼마나 경작을 했는지 땅이 너덜너덜해졌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뭐라고 돼 있냐.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라. 예를 들어서요. 얘가 선이에요. 자기 땅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선이죠. 그리고 배추를 경작을 했어요. 근데 그해 배추값이 폭락을 해서 이득은커녕 손실만 생겼어. 을이. 종잣값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왔어. 이득 없죠? 그럼 한 푼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만 손해를 배상해라. 반면에 악의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라. 그리고 이 악의하고 똑같은 놈이 있어요. 선의타주. 선의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놈. 그럼 또 선의자주는 뭐고 선의타주는 뭔가요? 몰라도 돼. 그럼 안 나와. 그런 거. 그래서 이익이 현존한 데서 배상하는 사람은 선의자주고요. 전손해 배상해야 되는 선의타주고요.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하실게요. 요거하고 이걸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선의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X죠? 이거하고 이걸 뒤집어서 낸다고요. 그거 조심하시자 말이에요. 위에는 선이면서 폭력도는 은비고요. 요거는 선의 그렇게 조문을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비용상환 청구권. 자, 지금 봤던 과실수치나 손해배상은 점유자의 선악이나 자타를 구별하고 있죠. 선일 때는 이렇게, 악일 때는 이렇게, 자주일 때는 이렇게, 타주일 때는 이렇게. 그런데 요 놈은 선악 자타를 묻질 않아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요. 제가 자동차를 훔쳤어요.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다 고장났어요. 제 돈으로 고쳤어요. 소유자가 나타나서 차를 돌려달래. 돌려줘야죠. 돌려주면서 수리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놈이. 예?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 민법은 이렇게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을 고쳤을 때 비용 돌려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 자타를 묻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답이에요. 22회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답이 3번 점유자의 비용,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게 답이었어요. 그거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일단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악이나 자타를 묻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긴 조심하실 게 좀 몇 개 돼요.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는데요. 필요비, 유익비 우리 임대차에서도 봤었죠. 여기도 또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에는 그렇게 구별 안 했는데, 여기는 필요비를 또 다시 통상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눠놨어요. 왜 나눠놨냐면, 요 과실수치 때문에 나눠놨어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치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무슨 필요비를 청구 못하도록? 통상 필요비. 그것도 통상자를 쏙 빼고 잘 내요. 그런 거 안 속으시면 되는 거예요. 조문 보겠습니다. 203조 1항 선악불문하고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 시는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슨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그 통상에다가 동그라미를 빡빡 쳐놓는 이런 거 조심해요. 통상자가 빠지면 틀린 거고 그 뺏어내요. 선의점유자가 문제도요 얍삽하게 이렇게 내요.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이렇게 내요. 그럼 속아요 거의. 유익비 그렇지. 필요비는 안 될 것 같아. 느낌상. 괜히.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 상환 청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 옆에 통상의자가 있냐 없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점유자.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유익비인데요. 유익비는 돈을 지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땅에다가 100만 원을 지출해요. 그랬더니 땅값이 딱 100만 원 오르나요? 저 땅에다 유익비를 100만 원 지출하면 땅값이 딱 100만 원 오르나요? 200만 원 오를 수도 있고 1000만 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출액이 있고 증가액이 있는 거예요. 유익비는. 이 액수가 달라요. 이럴 때 점유자는 어떤 걸 청구할까 고민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점유자가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물 가액이 증가한 액수인데 100만 원하고 달라. 이럴 때 이걸 청구할까 이걸 청구할까 고민하겠죠.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회복자가 선택을 해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점유자가 밤새서 고민해. 야, 뭘 청구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회복자가 띡띡 왔고 지출액. 그럼 헛고민한 거야 점유자는. 괜히 고민했어. 누가 선택하는데? 회복자가. 그걸 또 내요. 그 회복자가 또 동그라미를 박박. 그런 거 조심하지만. 그렇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원합니다. 예. 민법 지식에 대한 지평선을 이런 거 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격만. 회복자의 선택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필요비는 액수가 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복자가 한꺼번에 주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 그래서 유익비만큼은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 이거 나중에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법원이 그래 한 달 뒤에 줘.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문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5번, 6번. 이거 언제 청구할까요? 점유자가. 자, 우리 임대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차인은 필요비 언제 청구할 수 있었어요? 지출은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그랬죠?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임대차고요. 점유자는 이거든 목적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조문에는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유자는 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언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았을 때. 그렇게. 그 양가로 5번. 6번은 나중에 유치권 가서도 볼 거예요. 목적물 자체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을은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 그래서 유치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런데 아까 유익비 법원에다가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유익비를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유예받았다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회복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여받음으로써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양가로 6번. 두 번째 줄. 유익비의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를 허여받아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 세 가지 내용의 조문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특히 비용 상환 청구권 조문 자체를 뒤틀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문 특히 철저히 좀 봐주시자. 됐지요? 점유권의 효력 중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까지 보셨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